돌 지난 아기, 뇌와 신체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 부족함 없이 챙겨주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지난주에 두 돌 이전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단은 어떤 건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채소 잘 먹이는 전략 있습니다. 통곡물과 유제품 꼭 먹여주세요. 2018년 한국 영양 통계에 따르면 돌에서 두 돌 사이 아이들 중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부족한 비율은 각각 42.6%, 46.8%에 달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특히 아기가 채소를 잘 안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과일과 채소는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대체제의 성격을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채소와 과일 1회분씩 먹든 채소 2회분씩 먹든 과일 2회분씩 먹든 비타민이나 필수 영양소 측면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채소는 과일보다 당이 훨씬 적고 건강에 좋은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풍부해요. 그러므로 채소를 싫어하는 아기인 경우 과일로도 당장 필요한 영양소는 보충이 되므로 너무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거나 강압적으로 먹이지는 말되 장기적으로 채소를 좋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시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채소나 과일을 싫어하는 아기라 하더라도 꾸준히 경험하게 해주면 대부분 더 잘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나 향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지 말고 10번, 20번 들이밀어야 서서히 좋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아기들에게 그린빈 퓨레를 먹이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유식을 막 시작하는 시기의 아기들에게 8일 동안 매일 그린빈 퓨레를 먹도록 했어요. 억지로 먹이지 않기 위해 아기가 3번 들이댔는데도 거절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고요. 처음 먹였을 때 아기들의 반응을 녹화했더니 95%의 아기들이 눈을 찌푸리는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8일째 되는 날 아기들은 평균적으로 처음 먹었던 날의 3배 이상의 그린빈 퓨레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아기가 음식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한 숟갈씩이라도 꾸준히 먹여준다면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과일은 잘 먹지만 채소를 싫어하는 아기들의 경우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아기들을 둘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그린빈만 먹였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린빈을 먹은 바로 다음에 복숭아를 함께 먹였어요. 그 결과 그린빈을 복숭아와 함께 먹은 아기들이 나중에 그린빈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도 더 잘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사람은, 특히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죠. 모유나 분유가 단맛이 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채소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인데요. 아기가 채소만 먹은 뒤에 느끼는 에너지에 비해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은 뒤에 느끼는 에너지가 더 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은 경험을 한 아기들이 채소를 단독으로 먹은 아기들에 비해 채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과일이나 채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하게 먹이는 것이 과일 혹은 채소를 좋아하게 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기에게 8일 내내 완두콩만 먹인 그룹과 8일 내내 완두콩과 당근을 함께 먹인 그룹을 비교했을 때 완두콩과 당근을 함께 먹은 그룹의 아기들이 완두콩이나 당근 모두 각각 더 잘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녹색 채소와 황색 채소를 함께 먹이는 등 식감과 맛이 서로 다른 채소를 함께 먹이는 게 두 채소를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미 아기가 먹어봐서 익숙한 채소와 새로운 채소를 페어로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채소를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끼 내에서도 색이나 맛, 질감이 상이한 채소를 함께 먹여주세요. 물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더 완벽한 구성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곡류를 먹일 때 절반은 통곡물로 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린 아기들에게 잡곡을 포함한 통곡물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믿음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통곡물을 소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정제된 곡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 것은 19세기 말 이후의 일이에요.
곡물의 도정은 밀이나 쌀을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까지는 아기들도 모두 통곡물을 먹고 자랐을 거예요. 미국 소아과학회, 미국 심장협회, 미 농무부에서 발간한 식이 가이드라인, 호주 국립건강의학리서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유식 시기에 통곡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재료를 돌 전에 아기에게 소개시켜 줄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돌 이후에는 곡물 섭취의 절반까지를 통곡물로 섭취할 것을 여러 기관에서 권고하고 있어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풍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밀을 정제하여 정제된 밀로 만들고 나면 전체 식이섬유의 42%, 마그네슘의 17%, 아연의 21%, 셀레늄의 8%, 비타민 E의 21%만 남게 된다고 해요. 혹시 통곡물 좋아하시나요? 뱃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곡물 빵은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거칠거칠한 식감이 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일부러 먹다가 이제는 익숙해졌지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돌 이전에는 새로운 식재료를 더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두 돌 이전에 현미, 통밀빵, 오트밀 등 다양한 통곡물 음식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훨씬 영양소가 풍부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비만 예방, 인지 능력 향상, 면역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통곡물을 먹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어떤 영양제를 먹이시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뭐든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곡물의 절반을 통곡물로 섭취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은 과다하게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찬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포만감으로 인해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덜 먹게 될 수 있어요. 과해지지 않도록 적당히 먹여주세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돌 이후 아기들에게 하루에 유제품을 2회분 먹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각종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단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유제품 2회분 없이 일반 식사로는 특히 칼슘, 칼륨, 그리고 지방의 권장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18년 한국 영양 통계에 따르면 돌에서 두 돌 사이 아기들의 유제품 섭취량은 하루 223.1g이었어요. 하루 한 컵 정도이지요. 반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권고하는 하루 2회분의 유제품은 우유 기준으로 2컵 정도입니다. 즉 한국 아기들은 필요한 유제품의 절반밖에 섭취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한국 아기들 중 칼슘을 필요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아기들의 비율은 47.4%였고요. 칼륨을 필요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아기들의 비율은 79.5%였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또 지방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아기들의 비율은 38%였어요. 지방은 뇌의 60%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뇌와 신체의 발달에 중요하고 유제품을 통해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적어도 만 2세 이전에는 저지방이나 무지방이 아닌 모유와 비슷한 지방 함량을 가진 일반 우유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마그네슘의 경우 돌에서 두 돌 사이 한국 아기들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평균 137.42mg으로 권장량인 80mg보다 훨씬 높았고 마그네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아기들의 비율은 전체의 7.24%였어요. 이는 마그네슘이 한국 아기들도 많이 먹는 김 등의 해조류에 특히 아주 풍부하고 우유나 두부 등 석류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아기가 만약 편식이 심해서 이러한 음식들을 특히 잘 안 먹는다면 마그네슘 결핍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수면장애, 피로, 짜증, 칼슘 및 비타민 D 흡수 방해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불안증이나 ADHD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제품을 하루에 2회분 먹는 것만으로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 80mg 중 50mg 정도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유제품 이만하면 웬만한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죠? 참고로 유아가 우유를 하루 700ml 이상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배가 불러서 다른 음식들을 덜 먹게 되고 장출혈을 야기하여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딱 2회분 정도만 여러 번에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돌 이후 철분제나 아연제 꼭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양분인 DHA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뱃사TV를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돌아. 담이야. 안녕하세요. 오!